지는 알다라고 새길 수도 있고 알려지다라고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논어에 나오는 지자,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 그 지자의 뜻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는 오유지호제, 무지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하자면 내가 지를 가지고 있는 줄 아니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척척 꺼내줄 수 있는 지식복다리 같은 걸 갖고 있는 줄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지는 맞춤형 지식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정해진 답을 꺼내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오유지호제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그저 성실하게 공부해 나가라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자세하게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일에 예를 알다 이런 뜻보다도 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예에 환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가사유지나 불가사지지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민이라는 것은 통치를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지하게 할 수는 없다. 통치의 내용, 통치의 의도 이런 것들을 환히 이해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속뜻까지도 환하게 이해하는 그것을 지라고 그럽니다. 워낙에 유명한 또 문장이 있습니다. 온고의지신이란 말 있죠. 근데 온고의지신 이 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건절이고 뒤에 주절이 있습니다. 온고의지신이라야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고의지신을 어떻게 많이 해석하죠? 고전, 옛 것을 충분히 익숙하게 익혀가지고 새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 문구만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조건절에 불과합니다. 주절은 어디까지나 뒤에 있습니다. 스승될 사람의 조건으로서는 옛날을 충분하게 익숙하게 알아가지고 새 것을 안다? 좀 이상하죠. 옛날 것을 충분하게 안다라고 해서 새 것이 알아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에도 충분한 지식이 있고 신에도 충분한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전에도 통달하고 시사적인 것에도 통달한다. 그래야 남 가르치는 스승이 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쓰인 지자는 시사적인 것에 매우 밝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논어에 나온 다른 지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해하면 얻어지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말에는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뭔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공자는 지가 뭔지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답하냐면 지는 지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지이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판별하는 능력, 이것이 무척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공자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를 보자면 논어의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죠.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허.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받지 않아야 그래야 군자 아니겠니? 이런 뜻입니다. 자존의 근거를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여부에다 두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두라 이런 뜻이겠죠. 나아가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주가 나를 알아주고서 벼슬자리까지 둔다 이런 뜻도 지니게 됩니다. 물론 공자는 마가지야부 이런 그 탄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라고 하는 것은 공자에 의해서 지가 쓰여진 문장들을 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워낙에 유명한 그 말도 했죠. 지지위지지 부지부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것이지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공자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태도를 지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뭔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태도를 강조했던 거죠. 공자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했죠.
어떤 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넘는 과나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는 불급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과는 뛰어남이 아니라 이거죠. 또 이 지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지적 활동은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게 아주 멋진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 대상을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대상을 주동적으로 즐기는 것만은 못한 법이야. 지적 활동의 궁극은 대상과 하나 되어서 같이 즐김의 단계로 가는 것, 이런 뜻이겠죠. 공자가 제자들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이처럼 감동을 주는 언어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알려고 할 거 없어, 세상 즐기면 그만이야, 그게 최고야, 이렇게 용감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냉철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의 그 네 가지 의미 하나하나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네. 합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식 보따리, 이해한다,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 네. 알아준다, 이건데 네. 그 네 가지가 다 다른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예. 이게 합쳐져서 지라는 개념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는 개념어가 아닙니다. 개념어가 아니라 지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쓰인다, 다양하게 쓰인다 이거죠. 이는 어떻게 개념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지는 개념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른 요즘 기준으로 지 그러면 지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원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연과 삶의 진리를 찾는 게 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교에서 지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는 추구하는 것으로서 강조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례처럼 전문적인 지식 정도가 좀 관계가 있을 뿐이고, 논어에서 지의 쓰임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 과학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유교에서는 지금 현대적인 과학이 싹트는 그러한 탐구,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공자 같은 사람은 애써 무시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 기술자, 그것은 술이라고 봤습니다. 학이 아니라 술이기 때문에 중인 계급들, 아래 계급들이 하는 거지, 지배 계급은 그런 전문 기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를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유교는 과학 기술을 경시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층차적으로, 서열적으로. 그래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계급이 그래서 그렇죠. 당연시되는 거죠. 그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유교 내지는 중국의 전통 가치관에서는 과학 기술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서양과 동양이 18세기, 17세기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충격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아주 시원한 설명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예를 들면 뭐라 그러나, 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옹고의 지신 같은 거는 네. 뭐 우리 집에다 문패에도 써놓고 그랬는데 그게 뜻이 다르네요. 우리는 옹고의 지신 자체가 예. 옛날 걸 알아야 새로운 걸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해석해 설명하신 게 왔죠. 달라요. 네.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는데, 오히려 그런 해석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초정 그 문집에 서문을 썼을 때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법 삼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하고 온고지신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온 거죠. 근데 그것은 조선에서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주절, 가이위사, 그래야 스승, 남 가르치는 사람 자격이 된다, 이 문구는 떼버리고 온고의 지신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한 한자 용어가 과유불급. 네. 지나침은 못 미침보다 못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뭐 같다 이거죠. 네, 그런 뜻인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자가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것이다. 이 말까지는 맞는데 네. 그게 과유불급은 아니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탐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까지 해석이 될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애매한 말이잖아요. 네. 탐구를 가지고 공자가 한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능력을 얘기할 때 50이다, 70이다, 100이다, 어떤 사람은 120이다. 이러면 계량적으로 능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120이 더 낫죠. 근데 기준선을 100으로 봤을 때는 120이나 80이나 똑같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계량적인 어떤 역량이나 파워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유불급은 쉽게 말해서 너 너무 많이 안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이럴 때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겸손한 것이 하나의 덕목인 것은 맞지만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과하게 몰아붙여야지 그렇습니다. 학문이 추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지라는 개념에서는 예. 과유불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어필하는 문장은 이건데요. 지는 지인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예. 이제 우리말에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예. 사실은 세상 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네. 굉장히 어필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필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걸로 받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공자의 파워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공자의 파워는 저런 네. 언어와 예. 표현력.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건데요. 어떤 대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네.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건 예. 정말 또 기가 막힌 예, 멋진 말이죠.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네. 이 말을 했냐. 왜냐하면 우리 네. 지금 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라는 것은 지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감성이 나오고 아니, 왜 즐기는 게 나오냐고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지적하시는 그 지적인 것, 원리에 대한 탐구라 할까? 뭐 이런 것이 얼른 떠오르는데 그것은 여기서 지지자 불여 호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 이런 정도 뜻으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네,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그것이 도움될 때도 있겠지만은 더 나은 것은 그 정보, 그 대상을 정말 감성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하나 돼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만 못하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앞에 썼던 지라는 게 뭐냐.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어에서 이 문장이 따로 나오지 독립적으로 나오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과학, 진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넓은 의미에서 뭘 안다. 아까 설명하셨던 지식 보따리, 이해한다, 분별력이 있다, 알아준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네. 봐야 돼요. 아마도 저 문장이 나온 맥락은 지인은 지이냐라고 하는 맥락과 관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상을 지적으로 정보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할 때 진정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런 문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알고 좋아해서 효용이 뭐겠느냐 결국 모두가 다 연락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을 안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